미국 주식 이야기 11월 25일 수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숨졸이는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시작할 때 눈을 뜨면서 마켓이 크래시가 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어제도 그렇고 지난 며칠 동안 그렇고 마켓이 계속 상승을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리디 인덱스가 되게 올라가고요. 또 그리고 마켓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폭락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일간 마켓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어제와 비슷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헬스케어 쪽이 조금 빠지고 나머지 부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들은 나스닥을 빼놓고는 모두 하락이고 금값이 오늘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를 보면 신규 실업 수당 신청수가 증가했죠. 옆에 보시듯이 지난주에 748이었는데 778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우와 S&P 500가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테슬라의 힘이 계속 받쳐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마켓의 상승 분위기가 시즈널 스트렝스 때문에 이 Fear Greed 인덱스를 좀 감쇄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S&P 500가 125일 무빙 에버리지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됐을 때 한번 커렉션이 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의하고 있는데요. 피 그리드 인덱스가 91이에요. 91이면 상당히 높은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헐리데이 시즌이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리디 인덱스의 효과가 약간 상쇄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일즈포스가 슬랙을 인수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좀 내려가고요. 슬랙의 주가는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지난 11월에 대선 이후부터 주가가 상승해서 이번에는 산타 랠리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중부 서부에는 코로나 입원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마켓을 보면은 리테일 부분과 그리고 이커머스 부분이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500를 보면은요, 제가 오늘 상당히 유심 있게 본 차트 중에 하나거든요. 마지막 끝날 때쯤 제가 보니까 이 끝을 쭉 끌어올리고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이게 더 올라갔다가 막판 한 10분쯤에 조금 내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가고 싶은 그런 힘이 더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지금 S&P 500가 3,700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예견을 했잖아요. 탐리가요. 그래서 탐리가 얘기한 대로 3,700까지 금요일부터 다음 주 이어서 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주면은 안정적으로 큰 커렉션이 없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다른 시나리오는 계속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하는 시나리오도 제가 기대하고요. 아니면은 정말 먼데이의 블랙 먼데이가 돼서 최악의 경우죠. 이게 한 2, 3% 정도 빠져서 그냥 3,52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냥 랠리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제가 볼 때는 그 큰 폭락장은 올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오더라도 저는 한 3,500선 거기서 뭔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거놓을게요. 3,500, 3,511, 3,510, 3,510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예견하는 거는 한번 맞으면은 뭐 제일 좋고요. 3,510을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이제 깨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보시면은 최고점을 뚫은 날이에요. 이렇게 바운스 밥그릇이라 그랬죠 옛날에 밥그릇 아니다 국그릇 밥그릇 젓가락 놓는데 지나서 쫙 올라갔어요. 아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 평균선과 평균선의 사이와 이 평균선과 저기 주가의 사이를 연결했을 때의 가격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과도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스무드한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RSI도 보고 모멘텀 모든 걸 봐도 아직 여유가 좀 있어요. 다시 S&P 500를 봐도 비슷합니다.
근데 S&P 500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좀 하락으로 가죠.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 조금 내려갈 확률도 있는데 하여튼 큰 폭락은 없을 것 같고 없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오늘 좀 내려갔죠. 어제보다. 그렇죠. 안정적인 거예요. 빅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국 아지의 테크 인디케이터를 봐도 변동된 건 없어요. 하지만 오늘 팽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아직 제가 기준을 삼는 점을 넘지는 못하고 있고, 테슬라는 오늘도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느끼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2021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 나갈 건데요. 오늘 그 시리즈 중에 또 다른 한 편입니다. 그 이픽 세너 스탁 시리즈 1인데요. 엔터테인먼트 부분과 몰기지 인슈런스 부분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부분에는 하스브로라는 그런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라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스브로라는 곳은 아이들의 토이 만드는 회사예요. 토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좀 만드는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런 회사인데 한번 보시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실 테고요. 그리고 폴라리스는 이런 아웃도어 관계된 그런 비이클을 만드는 그런 곳이에요. 이거는 뭐 전기차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아웃도어 액티비티. 왜냐면 지금 2020년에는 이 시장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2021년에는 그 줄어들었던 것이 픽업을 하면서 수익이 창출이 된다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엑선모빌 같은 그런 예를 들었죠. 는 그거 30불대에 사서 지금 계속 수익을 얻고 있듯이 충분히 성장하는 게 개런티 된 종목인데 2020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인슈런스 관련된 회사 MTG라는 것이 있습니다. Mortgage Guarantee Insurance Company. 이런 회사에 한번 여기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주택 붐도 많이 일어났고요. 뉴 컨스트럭션에 대한 붐도 많이 일어났고 이제 forbearance 때문에 앞으로 그 몰기지에 관련된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회사는 많이 바빠질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수익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2020년에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사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게 가장 기대되는 종목들이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아마존, 페이팔, 세일즈포스, 티모빌, 우버, C, 부킹홀딩, 월트 디즈니 이렇게 다 있죠. 제가 다음 영상에도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또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헤지펀드가 이제 버린 것들, 헤지펀드가 새롭게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채널의 하이라이트죠. Chart to School, 패턴을 알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9개의 용어를 설명드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9가지 정도의 용어만 아시면은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데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가 다 이해가 되시면 차트 보시는데 많이 수월하실 거고 그 차트를 보시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실 때 이 용어로서 대화가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연습이죠. 반복 연습해서 내 종목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거를 자꾸 익히시면은 이제 종목에 대한 친숙도와 그리고 차트에 보는 친숙도가 생기셔서 더 좋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차트 리스트는요. 제가 가능하면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영상을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만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또 내일 이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시죠. 주미아부터 볼게요. 이게 티커가 잘 안 보이셔가지고 철자를 대달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JMIA, 주미아. 이거는 뭐냐면은요. 아프리카의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프리카도 우리가 무시 못할 상당한 큰 대륙이잖아요. 그 대륙의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의 레이더에 걸리기 시작한 게 4일 전부터였는데요. 갑자기 이게 브레이크아웃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약간 횡보를 해서 워낙 이게 보면은 주가 오르지 않던 주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보고 일단 이게 잡주였어요. 딱 보시면은 행태가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볼륨도 상당히
컨sol리데이션이 되면서 큰 볼륨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바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올라서 트렌드를 보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벌써 오늘 그 고점의 트렌드를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했어요. 거의 한 10% 예상보다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보는 트렌드는 이 아래 지지선이에요. 대각선 지지선. 그리고 제가 아주 불리시로 보는 그런 패런은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계속 주시하시고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워낙 핫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종목이라면은 이게 더 급상승을 해서 나중에 컨sol리데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의 적정가라고 하면 대략 씨가 볼 때는 한 33.5 정도 여기다 바꿔 놓을게요. 33.5 정도가 현재 한 적정가가 될 것 같아요. 수평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불 정도까지 드롭되는 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게 보면은요, 인디케이터 모멘텀은 상당히 크고 지금 RSI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핫한 종목들은 RSI가 높아도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장이 계속 좋다 그러면은 아마 이게 RSI를 무시하고 꽤 끌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선 이제 높은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컨솔리데이션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성격을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한번 주시하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어젠가 그젠가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생각해보면은 제가 영상을 하면서 좀 스포일러한 종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드래프트킹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스포일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딱 보면은 많이 극복되고 있죠. 지금 리커버리가 많이 되고 있고 딱 보세요. 지금 이거 제가 옛날에 거는 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유상증자 했을 때 떨어진 그 지지선이에요. 51.19. 이제 줌해서 보겠습니다. 드래프트킹 이 심볼은요. 저도 지금 한국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들어서 죄송한데 드래프트킹 심볼은 DKNG입니다. 이게 아주 묘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컴퓨터 매수가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거의 지지선 저항선들이 탁탁 걸려요. 지금 보면 드래프트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제 계속 올라가고 회복될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차트의 흐름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적당한 인디케이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죠. 그린, 블루, 오렌지가 여기서 딱 꼬였잖아요. 꼬인 게 이제 제대로 위치가 잡혔잖아요. 그렇죠? 블루가 원래 위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블루가 밑에 있었다가 이날이 언제입니까? 11월 19일부터 이제 제대로 올라와 가고 있어요.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블루선과 그린선의 간격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 주가가 점점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높은 거죠.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심볼은 U예요. U. 이게 제가 오늘 차트가 좀 깨져버렸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갈색 이 사이에서 계속 딱 유지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그냥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버렸네요. 아주 그냥 걱정이 돼요. 이제 이게 오버솔드가 될까 봐요. 근데 이거에 주의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항상 이 주가도 보시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좀 잘 보이겠다. 주가도 보시고 이런 봉의 길이도 보시잖아요. 봉의 길이는 솔직히 이렇게 어떻게 보냐 따라 가지고 이제 느낌이 다른데 한 요 정도면 좀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봉이 길면은 볼륨이 엄청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대다수의 경우거든요. 근데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 그거 되게 고무될 만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이 매수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차곡차곡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1일 차트를 한번 가볼까요? 매수가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같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거를 산다는 얘기죠. 그게 되게 아주 고무적인 부분이고 만약에 그 기관이 산다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상승했을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오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티가 가니까 또 팔란티어도 가야죠. 제가 이제 드래프트킹, 유니티, 팔란티어를 제 영상 옛날 거부터 보신 분은 아시겠어요. 제가 계속 그걸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공부하고 믿음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종목은 장기로 가져가면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은 그런 저만의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팔런티어도 저는 이제 관심을 끊기 시작했어요. 왜 관심을 끊냐 하면은 좋고 장기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충분한 수량이 있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이렇게 체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팔런티어는 제 리스트에서 그렇게 자주 보지 않는 리스트로 바꿔놨는데, 오늘 디스코드 방에서 저희 멤버님이 팔런티어 날르네요, 가지고 계신 분 축하해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오늘 무려 21%가 올라갔어요. 무슨 이게 팔란티아가 갑자기 잡주의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하여튼 잘 올라가니까 좋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좀 매수점을 잡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이게 트렌드가 상당히 급하게 꺾여 올라갔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셔야 돼요. 일단 RSI가 엄청 높아요. 지금 88이면 꺾일 때 됐어요. 이제 이게 꺾여도 어느 정도 꺾일지 좀 우리가 좀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트렌드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한 22.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계속 볼 그런 숫자니까 한번 여기를 제가 옮겨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1 정도, 오늘 올라간 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21 정도, 21에서 20, 한 3.5, 그 사이에 한번 내려와 줘서 좀 컨sol리데이트를 하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란티어를 보면서 또 하나 볼 게 스노우죠. 스노우플레이크. 심볼은 SNOW. 이게 우리가 한번 차트를 봤었죠. 그때는 충분한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게 움직이지 않고 260에서 230 안에 박스에서 그냥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 지가 벌써 거의 한 보름이 지난 것 같네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본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차트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언제 샀냐면요, 창피한 얘기지만 250에 샀어요. 옛날에 250에 IPO 나왔을 때 250에 사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추가 매수를 더 했어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근처에서 다시 상승 무드를 보이기 때문에 샀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의 매수 기록은 그 디스코드에 보시면 다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래서 계속 상승이 되더니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게 뭐예요? 올 타임 하이 브레이크드루잖아요. 브레이크아웃을 했어요. 스노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디어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뭐 차트에서 말씀드릴 거는 그 뭐 전고점을 뚫어서 올라가는 거, 올타임 하이 브레이크아웃 한 그거밖에 말씀드릴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패런을 봐주세요. 지금 여기서도 제가 저번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모든 선이 만나면 그 만났을 때 쉽게 얘기해서 빅뱅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서 이제 이 선들이 쫙 재배열이 됐어요. 이제 재배열된 대로 쭉 올라가면 스노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전체 마켓의 흐름이에요. 만약에 마켓의 흐름이 나빠지고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것도 마켓의 흐름 때문에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건 항상 인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트웰러 심볼이 TWLO. 트웰러도 보시면은 제가 오늘 많이 올랐죠. 트웰러도 제가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것도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간단히 이렇게 트웰러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줌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지금 브레이크아웃을 했어요. 이 433, 이 핑크 지지선을 오늘 뚫었습니다. 이제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줌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테슬라 예측 불허 테슬라 오늘도 장 초반에 좀 하락했다가 완전히 상승으로 끌고 또 올타임 하이를 찍어버렸죠. 테슬라는 전혀 이게 트랙이 되지 않아요. 근데 참 묘하게 대각선 저항선을 하나 거놓은 게 있었죠. 처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거놓은 것들, 거기에 또 딱 맞고선 올라갔네요. 아주 묘하게. 하여튼 요 선들만 잘 따라다니시면은 뭐 되겠어요. 근데 요 선은 좀 지워버리고요. 이제 저도 지금 테슬라가 지금 꽤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더 지금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언제 할지 한번 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테슬라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테슬라도 꽤 이 RSI가 올라와도 버티더라고요. 버티다가 가니까 아마 다음 주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아마 좋은 재매수 구간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제가 매수하고 디스코드 방에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사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높은 가격에 새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좀 주가 수를 이제 좀 올리려 그래요. 뭐 테슬라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뭐 진짜 스탁마켓 뭐 30% 크래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뭐 이게 뭐 주가가 더 내려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지금 브레이크아웃 하기 바로 직전에 있어서 여러분과 쉐어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웃기죠? 거의 뭐 여기 딱 터치하고 오늘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상승으로 끌고 마감을 했어요. 이런 그림은 괜찮아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지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전체 마켓의 흐름에 따라간다는 거죠. 클라우드 플레어 이것도 저의 하나의 최애주 중에 하나죠. 옛날 영상을 보시면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꽤 많이 올라왔죠.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네, 68%가 올라왔어요. 예. 저는 이때 사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중간 계속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다일롯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계속 가져갈 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충분히 100불까지 가는 거 쉽게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아주 좋게 컨sol리데이션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떴어요. 뜨고 지금 간격을 보면 8일선이랑 22일선이 여기 21일선이요. 그리고 요거는 8일선 EMA 그거의 간격이 좀 작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 이것도 RSI가 조금 지금 올라가려 그러니까 매수점은 좀 잘 마켓의 전체 흐름을 보시면서 하시면은 좋은 기회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AMD. AMD도 오늘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AMD도 전고점을 뚫었어요. 전고점을 이렇게 테스트만 딱 했어요. 진짜로 테스트만 딱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금요일날 올라가게 되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AMD는 거의 회복됐죠, 이제. 그쵸? 전 최고점이 94였었는데 이거는 뭐 비정상적으로 한번 스파이크한 거니까 그렇고 거의 이제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갈 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실 때 테크니컬한 걸 보시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시는 거를 저는 좀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AMD가 이게 떨어졌을 때가 왜 떨어졌죠? 기억나시나요? 인수합병 하는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AMD가 그때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죠. 그러고선 올라갔다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회복이 돼요. W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골라 놓으시면은 항상 이렇게 컴백이 돼요. 컴백. 저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이거는 제 리스트에 있진 않았는데 오늘 런이 어떻게 됐나? 그쵸? 런 또 오늘도 올랐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런 고점에 물리신 분. 조금만 더 가면은 아마 여기서 물리신 분 많을 거예요. 72 정도. 거의 다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마켓만 좋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회복하고 원금 회복하고 수익까지 올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케줄대로 AMD 복구, 그 다음에 페덱스도 지금 그쵸 무지하게 달려온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쉬지 않고 아주 그냥 쭉쭉쭉 그러다가 10월에 약간 커렉션이 됐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W 쉐입으로 리커버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전고점 헤드를 뚫었어요. 지금 보면은 얘가 갈팡질팡을 하고 있네요. 오늘 조금 꼬리를 내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어요. 지금 헐리데이 세일이 있고 그 헐리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뭐 그런 쇼핑 시즌인데 그 쇼핑 시즌이 거의 온라인으로 될 거기 때문에 페덱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또 UPS도 보시면은 UPS도 거의 차트가 비슷해요. UPS도 좀 슬로우하지만 거의 전고점을 뚫기 바로 직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보시고 UPS와 FedEx가 비슷한데 다른 점을 알려드릴게요. UPS는 FedEx보다 6배 정도 더 머추얼돼 있어요. 그러니까 FedEx가 더 성장할 폭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고성장을 원하신 분은 FedEx,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은 UPS는 이렇게 디비던드도 주고 FedEx도 디비던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비슷해요. 근데 페덱스가 좀 더 이노베이티브한 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 저의 또 다른 최애주 마블 테크놀로지 심볼은 MRVL입니다. 이것도 오늘 전고점 거의 사수하라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인디케이터들도 좋아요. 그리고 어제도 한번 봤나요? 구리 FCX
이 회사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구리의 수요는 지금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마 이것도 한 조정이 내려올 것 같아요. 21.88 정도 되는 고점에 아마 약간 조정을 하고 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불리시한 깃발 하나 올라가고 깃발, 그리고 깃봉 깃발 깃봉 깃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다 한번 봤네요. 그래서 저 내일도 영상을 또 올릴 겁니다. 그리고 2021년 기대되는 종목들 리스트를 같이 또 쉐어하면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 테니까 잘 쉬시고, 오늘은 한국 계신 분들은 밤새서 시장 안 보셔도 되겠죠? 푹 쉬시고, 그리고 내일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